떠나는 그대에게 두 번째 이야기. 김어흥 장편소설 제1장 노아 프로젝트의 일부. 김문선은 뻗어가는 생각의 가지를 감당할 수 없었다. 오롯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듯 싶었다. 그의 차는 얼마 후 학교 근처 도로로 접어들었다. 곧바로 나타난 두 개의 교차로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멀리 학교가 눈앞에 보이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박사가 왜 이런 계획에 동참했는지 몰라도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늦가기 유학생활이었다. 아버지도 없는 혼혈아로 수많은 차별을 이겨내고 벤처 사업가로 성공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직후였다.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와 파트타임으로 햄버거를 만들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정문을 통과했다. 일요일 오전이라 복도는 한산했다. 김문선은 곧장 윌리엄스 박사의 연구실로 향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당황한 윌리엄스는 보고 있던 서류를 구기듯 서랍에 쑤셔 넣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내 부탁이 써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있었나 보군. 참, 써니, 커피 한잔 하겠나? 자네는 블랙이지? 그가 막 타낸 커피를 권했다. 잔에서 검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그런데 식민지라니요. 박사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네요.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김문선도 알고 있었다. 단지 좀 전에 그가 급하게 무언가를 감추던 모습이 떠올랐다. 분명 윌리엄스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식민지라는 용어는 좀 부정적인가? 그렇다면 개척지라는 말은 어떤가? 지구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고는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참, 자네 내가 발표한 새 논문을 읽어봤나? 새로운 비행체에 관한 논문 말이야. 김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윌리엄스의 표정은 만족적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지. 자네도 알다시피 현재의 기술로는 지구와 비슷한 가장 가까운 행성에 도착하려면 꼬박 100년이 넘게 걸리네. 누구든지 가다 보면 늙어 죽기 마련인데 감히 가려고 하겠나? 박사님의 논문대로라 해도 5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라면 인생의 황금기가 끝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윌리엄스는 웃으며 손가락 5개를 펴더니 하나씩 줄여나갔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아니, 이론이든 실제든 발전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지. 이제 10년이면 충분하다네. 그는 마지막 손가락을 남겨두고 멈추었다. 1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100년에 비한다면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왕복 20년이 걸리면서까지 지구로 가져와야 할 만한 자원들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안 했네. 그는 점점 재미있어진다는 표정으로 김문선 앞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다. 아예 이주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맨 처음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륙의 풍요로움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하나야. 모두 신대륙에서 구한 것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지, 신대륙에서 누리면서 살면 더 풍요로웠을 텐데 말이야. 바보들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들고 가야만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맞는 말이야.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야지. 김문서는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윌리엄스의 선문답에 대답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의 계획에 대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려온 이유를 알고 싶네요. 서둘러 나를 찾아온 건 자넬세. 내가 아니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동안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간 박사는 맨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죽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덩굴마저 사라진 나무는 밑동이 거의 썩어 들어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지경이었다. 난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싶네. 새로운 지구를 찾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쉽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네의 태양빛 입자의 에너지 보존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네. 어때? 나와 같이 새로운 지구를 찾아보지 않겠나? 김문서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면 우주 미아가 되더라도 따라갈 생각을 해보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인정하기 힘들었다. 우주를 호기심으로 지켜만 봐야 한다고 말했던 그였다. 박사님과 함께라면 뭐든 좋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박사님의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윌리엄스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김문선이 창밖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써니, 나는 말이야, 이 프로젝트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네. 부탁일세.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김문서는 아직 윌리엄스 박사가 창밖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연구실 창문을 타고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곡 4악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차에 시동을 걸 때까지 격정적인 멜로디가 윌리엄스의 마지막 말처럼 귓속을 맴돌았다. 만약에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난 벌을 받겠네. 하지만 신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하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우주의 시간은 무한해도 인간의 시간은 그렇지 못하다. 음악이 거의 끝날 무렵 김문선의 차는 빠르게 교문을 지나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김문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윌리엄스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다.
그는 메일에 첨부된 자료를 한참 쳐다보았다. 윌리엄스의 계획에 동참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다. 이때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서 돌아왔다. 서재에 앉아있던 김문서는 아들을 불러 무릎에 앉혔다. 10살인 아들은 무릎에 앉히기에는 이미 훌쩍 자라 있었다. 아들은 쑥스러워하며 아빠의 품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대로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호야, 10년이 길지는 않지. 하지만 너에게는 인생의 전부인 시간이구나. 아들은 재미없다는 듯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잡아 식탁에 앉혔다. 막 끓인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다. 뭐예요? 밥 다 됐는데. 그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식탁까지 고민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메일을 보내고 김문서는 주방으로 나갔다. 찌개는 여전히 뜨거운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일요일 점심 식사와 다르지 않았다. 아내는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말해주며 그에게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교회에 갈 것을 부탁했고, 아들은 야구를 하러 가자는 이웃 아이들의 성화에 밥을 반이나 남기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김문서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윌리엄스에게서 온 답장을 확인했다. 친애하는 써니, 자네의 결정에 나는 무한한 감동을 받았네. 우리가 만들 세상은 우리 아들에게 아빠 없는 시간을 보상해 줄 만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걸세.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하세. 일단 연구실로 오면 같이 이동하세. 참,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에게도 비밀일세. 완벽한 비밀 유지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게. 부디 신의 축복이 있기를. 김문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떠올렸다. 거의 일어날 확률은 없지만 일어난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디 아내와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계속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